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에게 화를 덜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사실 다 아는 방법이지 않나 싶으면서도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소장을 해놓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즘에는 워낙 정보를 알기 쉬운 세상이라 저보다 육아에 대한 것도 많이 찾아보시고 왜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지, 화를 내는 게 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아이에게 화내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희수에게 거의 화를 내지 않는 편이기는 하거든요. 물론 저도 아예 안 내지는 않아요. 화가 너무 날 때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. 대신 제가 후회할 만한 화를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애한테 화를 내놓고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.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신기한 게 그거더라고요. 대부분 화를 내지 말고 키워라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애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화를 안 내고 참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. 내가 미칠 것 같아.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럼 제가 물어봐요. 그러면은 화를 내고 나면은 너는 기분이 좋아? 라고. 그렇지 않다 그래요. 제가 물어본 모든 사람은 아이에게 화를 내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. 오히려 잠자기 전에 아이를 보면서 후회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해요. 왜 내가 화를 냈을까? 친하고 나면 너무 별게 아닌데 왜 화를 냈지?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. 내가 화가 난 순간을 못 참아서 정말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화를 낸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면은 후회하고 자책하는 게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?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결국에는 화를 내고 이 행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. 하다못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애한테 화를 냈으면 적어도 당사자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. 그 오은영 박사님인가?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남의 아이를 키우듯이 내 아이를 키워라. 실제로 우리 아이가 아닌 놀러온 지인의 아이가 이런 행동을 똑같이 했을 때 화를 내는 부모님은 거의 없으시거든요. 내 자식이 아니니까. 그러면은 이 행동이 나에게 엄청나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아이라서 화가 난다는 거잖아요. 저는 그 전제가 그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도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도 나를 사랑한다는, 부모로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서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화내지 않고 키우라는 말을 하면 종종 사람들은 저에게 그러면 너네 부모님은 너에게 화를 내지 않았나 봐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를 많이 때리기도 하셨고 화도 많이 내셨어요. 화가 났으니까 이제 때리는 것까지 갔겠죠? 그래서 오히려 알고 있는 거예요. 그 화내고 때리는 행동이 아이에게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인지를. 가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거리감을 두고 사는 것 같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화를 냈을 때 키운 아이와 부모 간의 부작용 같은 겁니다. 이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아요. 용서를 하고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. 그런 화내고 맞았던 기억들이 있는 거죠. 화를 내다 보면 아이가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아이가 고분고분해지겠죠. 어느 순간에는 내가 화를 내도 아이가 말대꾸는 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이 말대꾸라는 게 아이 나름대로의 소통의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. 엄마가 화났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는지, 그리고 엄마가 화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그 나름대로 대화의 시도인 거죠. 말대꾸를 하면서 비아냥거린다거나 장난을 친다거나 이러면 화가 난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의 나름대로 소통의 시도를 말대꾸라는 이름으로 차단을 하고 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죠.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다 쏟아내요. 그러면 아이와 나중에 컸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. 대화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대화할 의지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 단절이 되더라고요. 동생들이 희수가 태어났을 때 희수에게 넌 정말 커서 많이 혼날 거야. 혹은 쥐잡듯이 잡을 거다 언니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. 불쌍하다고. 그런데 저는 화를 내고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.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마저 놀라요. 물론 처음부터 제가 화를 내지 않고 키운 게 아니라 처음에는 화가 많았고 신생아 시절만 해도 혼자 화를 낸 적도 많아요. 그런데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화를 참는 연습을 했어요. 그러니까 안 내는 연습을 한 거죠. 내가 지금 화를 낸 다음에 나아질 만한 게 있는지 혹은 남들에게 화를 냈다고 말을 했을 때 이게
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. 친구한테 말한 것도 그거였어요. 매일매일 나한테 얘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났어 라고 말한다고 상상을 해보고,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부끄럽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화라고 말을 했어요. 아이에게 그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다면 이 아이는 그걸 담고 사는 거잖아요.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당연히 지금부터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겠죠. 살아왔던 것들이 있고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라고 했으니까.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참고 그 다음날 2번 참고 그 다음날 3번을 참는다면 어느 순간 화내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와 소통하는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희수는 자폐 아이라서 제가 희수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거라고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아이의 그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. 단지 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정서적인 안정감, 그리고 너가 무슨 일을 해도 엄마는 네 편일 거라는 믿음, 그거는 꼭 가질 수 있게 키우고 싶거든요. 그리고 그건 희수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노력을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. 아이가 좀 더 커서 엄마와 아빠에게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지금부터 화를 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차근차근 연습을 해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, 내가 괜한 화를 내는 엄마가 아닌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